사르르륵 150만원짜리 샴페인이 한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백화점 최상층 VIP 라운지. 고급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내 주제야. 알겠어. 고아 주제에. 오만한 여자가 샴페인 병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샴페인에 흠뻑 젖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왜 이래? 왜긴 뭐가 왜야? 내가 고아라서 그래. 부모도 없는 주제에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쾌하거든. 그 순간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VIP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여자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1조 자산가인 진짜 어머니가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내 딸 뺨값이 얼마인 줄 알고 감히 손을 댔어. 그날 오후 오만했던 가짜 재벌 딸의 날개는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50만원짜리 샴페인 한 병이 불러온 나비 효과. 29년간 숨겨진 출생의 비밀, 바뀐 신생아, 그리고 DNA 검사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진짜 재벌 어머니의 압도적인 참교육이 펼쳐집니다. 고아 출신 여자가 하루아침에 1조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는 이 통쾌한 역전극. 그리고 가짜 재벌 딸이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는 과정.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시작된 이 드라마틱한 복수극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악인들을 응징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라그 29년 전의 비극 1996년 1월 15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 새벽 3시 분만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33세의 장혜원은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거의 다 나왔어요. 산부인과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응애. 첫 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하나 더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5분 후 두 번째 아기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역시 여자아이였어요. 혜원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내 딸들. 하지만 그때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67세의 시어머니 김선영이 무서운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쌍둥이라고. 쌍둥이를 낳았어. 어머님. 제 딸들이에요. 김선영은 간호사에게서 아기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 태양가에는 대대로 쌍둥이를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는 저주가 있어. 어머님 제발. 제발요. 하나는 버려야 해. 당장. 혜원은 출산으로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집사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 멀리, 아주 멀리. 알겠습니다, 마님. 김 실장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혜원은 기절하듯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딸을 돌려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같은 날 새벽 5시 같은 병원 다른 분만실 가난한 여성 박미숙 28세의 쌍둥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응애. 두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미숙은 출산 직후 대량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환자 사망. 병원은 혼란에 빠졌어요. 같은 시간 두 곳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한 명은 사망하고 그 혼란 속에서 신생아가 바뀌었습니다. 김 실장이 버리려던 아기는 진짜 장혜원의 딸 마이너스 한지우였어요. 그리고 장혜원이 키운 아기는 박미숙의 딸 마이너스 강유진이었습니다. 1996년 1월 15일 오전 7시 서울 동부 고아원 앞 김 실장은 아기를 담요에 싸서 고아원 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기의 옷에는 작은 쪽지가 달려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지우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김 실장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아침 6시 고아원 원장 김혜숙이 아기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아기가 왜 여기에? 김혜숙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지우라고 하는구나. 걱정 마. 내가 잘 키워줄게.
그렇게 한지우는 고아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1 29년 후 백화점에서의 굴욕 2025년 11월 30일 서울 청담동 프리미엄 백화점 한지우 29세는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친구 유나 생일 선물이라도 제대로 사주고 싶은데. 지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1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3개월 동안 모은 30만 원으로 고아원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인 최유나의 생일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저기요, 이 립스틱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장 직원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본 직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손님, 이건 28만 원짜리인데요. 가격 확인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다른 거 먼저 보시는 게. 직원이 지우를 무시하며 다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나 봐. 그때였습니다. 타닥타닥타닥 하이힐 소리가 화장품 코너에 울려 퍼졌어요. 강유진 29세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고급 트위드 재킷과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최고급 수입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명품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유진이 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대학 동기였어요. 하지만 지우를 늘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한지우 맞네. 너 여기서 뭐해? 설마 물건 사러 온 거야?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친구 생일 선물. 하하. 고아 주제의 백화점은 무슨. 편의점 가지 그래.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유진아, 나도 손님이야. 손님? 너 같은 거지가 손님이라고. 유진이 지우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 월급이 얼마야? 180만 원? 200만 원?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쓰거든. 너 같은 애랑은 급이 달라. 지우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유진아. 순간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VIP 라운지로 끌려가다 유진은 매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 VIP 라운지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얘기 좀 하게요. 네, 강유진 고객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지우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VIP 라운지는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있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앉아. 유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어요. 유진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태양그룹 전무이사 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태양그룹 회장님 외동딸이야. 자산 1조 원. 너 같은 고아 따위랑은 차원이 달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나는 그냥 친구 선물 사러 온 거야. 닥쳐. 고아 주제에 감히 나랑 같은 백화점을 걸어다녀. 분위기 확 떨어지잖아. 유진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샴페인 한 병 주세요. 제일 비싼 걸로요. 네, 고객님. 잠시 후 웨이터가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가격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은 샴페인을 따르더니 지우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촤르르르그악. 차가운 샴페인이 지우의 머리와 옷을 적셨어요. 이게 내 주제야. 알겠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샴페인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왜 이래? 왜긴 뭐가 왜야? 내가 고아라서 그래. 부모도 없는 주제에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쾌하거든. 폭력의 시작.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한지우. 너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유진이 지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유진아, 제발. 제발은 무슨. 유진의 손이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짝. 귀청을 찢는 파열음이 VIP 라운지를 가득 채웠어요. 지우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어요. 신분을 알아야지. 고아가 재벌 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VIP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강유진이 태양그룹 외동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챕터 2 그 여사님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가 거칠게 열렸어요.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4명이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은 재빠르게 라운지 안을 둘러본 뒤 통로를 확보했어요. 지금부터 이 공간은 통제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경호원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 사람들. 경호원. 대통령이라도 오나. 그때 라운지 밖에서 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62세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트위드 재킷과 검은색 펜슬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고급 수입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아우라는 명품보다 더 압도적이었어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혜원 여사였습니다. 태양그룹 명예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자산 1조 원을 보유한 태양그룹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여성이었어요. 혜원은 라운지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했어요. 혜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본 혜원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혜원은 29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빼앗겨간 아기의 얼굴을. 그리고 지우의 샴페인에 젖은 머리, 붉게 부은 뺨, 찢어진 입술을 봤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원이 빠른 걸음으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를 아세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붉게 부은 뺨을 본 혜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누가 감히 내 뺨을.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혜원과 유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혜원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왜 여기? 짝! 혜원의 손이 유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VIP 라운지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뺨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왜 나를 때려? 혜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언니를 때렸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 고아가 제 언니라고요? 혜원은 비서실장 이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수진이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명함 위에는 태양그룹 명예회장 장혜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고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양그룹 명예회장. 저 여자가 장혜원 회장. 대박. 재계 서열 15위, 자산 1조 원. 혜원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우는 내 딸이야. 그리고 혜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태양그룹의 진짜 상속녀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혜원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방금 이 아이 머리에 부은 샴페인과 그리고 2라운지 임대료 전부 강유진 계좌에서 청구하세요. 네, 회장님. 혜원은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가자, 지우야. 이제 집으로 가자. 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혜원을 따라갔어요. 뒤에서 유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엄마. 하지만 혜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챕터 3 29년 만에 진실 2025년 12월 1일 태양그룹 본관 저택. 지우는 거대한 저택 안을 멍하니 걸어 다녔어요. 이게 꿈인가? 어제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지우를 저택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앉아. 혜원은 지우를 서재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29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원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996년 1월 15일, 나는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요? 응. 하지만 시어머니가 쌍둥이 중 하나를 버리라고 강요했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양가에는 대대로 쌍둥이를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는 미신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그걸 굳게 믿었지. 나는
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 출산 직후라 기력이 없었거든.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사에게 명령했어. 이 아이를 멀리 버려라고.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지우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응. 너는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 옷에 지우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지우는 자신이 입양될 때 받았던 물건들을 떠올렸어요. 그 중에 낡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래.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자. 2025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검사센터 회원과 지우는 체열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결과 발표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장혜원 마이너스 한지우 모녀관계 확률 99.99% 강유진. 마이너스 한지우 자매관계 확률 0% 혜원은 서류를 놓치고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어. 혜원은 29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지우도 혜원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생애 처음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챕터 4 유진의 질투와 음모 2025년 12월 11일 강유진의 펜트하우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유진은 거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쾅, 쾅, 쾅. 고급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고아가 내 언니라고. 상속녀라고. 유진의 남편 서준호 36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니,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준호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없애면 되지.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한지우를 없애는 거야. 그럼 넌 다시 외동딸이 되는 거지.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많아. 일단 여론부터 조작하자. 준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백화점 CCTV 영상 있지? 그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야. 2025년 12월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고아 출신 사기꾼, 재벌가 사칭 충격 사건 영상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저도 재벌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편집된 음성. 가짜 전문가가 DNA 검사는 조작 가능하다고 말하는 인터뷰. 지우의 과거 고아원 사진들과 함께 사기꾼의 과거라는 자막.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0만, 50만, 100만. 댓글창이 난리였어요. 키읔키읔키읔 고아가 재벌 행세 키읔키읔키읔. DNA 조작했나 보네. 태양그룹 망신당하겠다. 저런 년은 감옥 보내야지. 사기꾼 리을 지우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태양그룹이 욕먹고 있어요. 혜원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혜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챕터 5 혜원의 전면전 2025년 12월 13일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혜원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법무팀장, 정보팀장, 홍보팀장. 당장 회장실로 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10분 후 4명의 임원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혜원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저 영상 올린 놈들 신상 다 파. 네, 회장님. 강유진과 서준호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전부 확보해.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영상 삭제 요청하고 악플단 놈들 전부 고소해. 한 놈도 빠짐없이.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강유진 남편 서준호 회사 재무제표 입수해. 불법이 있을 거야. 네, 회장님. 2025년 12월 15일 정보팀 보고회장님 보고드립니다. 정보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서준호가 운영하는 준호건설은 겉으로는 연 매출 50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매출 부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불법 하도급, 세금 탈루, 회계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정보팀장이 USB를 건넸어요. 혜원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국세청에 제보하고 검찰에도 고발해. 네, 회장님. 챕터 6 긴급 기자회견 2025년 12월 18일 서울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양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오후 2시 혜원이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혜원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명예회장 장혜원입니다. 오늘 저는 29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96년 1월 15일, 저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강요로 한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야 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그 아이가 바로 한지우입니다. 혜원이 손짓하자 지우가 무대로 걸어 올라왔어요. 지우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아름다움이 돋보였어요.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검사 결과가 떴어요. 장혜원 마이너스 한지우 모녀관계 확률 99.99%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세 곳에서 실시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결과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한지우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정당한 상속녀입니다. 그때 회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원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유진아, 넌 여전히 내가 키운 딸이야. 하지만 내가 지우를 괴롭힌 것, 영상을 조작한 것, 그 대가는 치러야 해. 챕터 7 두 번째 DNA 검사의 충격 2025년 12월 20일 태양그룹 본관 저택 서재회원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김선영이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혜원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진실을 밝혀라. 쌍둥이 저주는 거짓이었다. 내가 쌍둥이 중 하나를 버리라고 한 진짜 이유는 강유진이 내 친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6년 1월 15일 새벽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 유진은 죽은 여자의 딸이다. 진짜 내 딸은 한지우 하나뿐이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마이너스 김선영. 혜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2025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혜원은 극비리의 두 번째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 김선영 여사의 유골과 유진, 지우의 DNA를 비교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영 여사 마이너스 한지우 조손관계 확률 99.99% 김선영 여사 마이너스 강유진 혈연관계 없음 0% 혜원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유진은 정말 내 친딸이 아니었어. 비서실장 수진이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1996년 1월 15일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계속해. 회장님께서 출산하신 날 같은 병원 다른 분만실에서 박미숙이라는 여성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성은 출산 직후 대량 출혈로 사망했고 쌍둥이 중 한 명은 친척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 진짜 딸은 지우 하나뿐이었던 거야? 챕터 8 진실의 폭로 2025년 12월 28일 태양그룹 2차 기자회견회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추가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결과가 떴어요. 강유진은 장혜원 여사의 친딸이 아닙니다. 1996년 1월 15일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대박! 신생아가 바뀌었다고. 그럼 강유진은 누구야? 유진은 방청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저는 재벌 딸이에요. 경호원들이 유진을 끌어냈습니다. 혜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는 한지우입니다. 강유진에게는 위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그룹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챕터 9 유진의 몰락 2025년 12월 30일 강유진 펜트하우스 최종 독촉장입니다. 3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재산 압류합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유진은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어요. 회사가 부도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준호 씨,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어요. 유진은 명품 가방들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는 이미 동결되어 있었어요.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벌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챕터 10 지우와 민혁의 만남 2026년 1월 5일 태양그룹 본사 지우는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정민혁 34세를 만났습니다. 민혁은 키 185cm의 훤칠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우 이사님.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민혁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혁은 지우에게 경영을 가르쳤어요.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은, 인사관리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민혁이 지우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지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프러포즈 민혁은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챕터 11 결혼과 임신 2026년 9월 15일 결혼식 태양그룹 본관 저택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 500명이 참석했어요.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내 딸, 행복해라. 민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2026년 12월 1일 임신 확인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쌍둥이입니다. 지우와 민혁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쌍둥이래. 챕터 12 임신 중독증의 위기 2027년 7월 15일 임신 7개월 지우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민혁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 임신 중독증입니다. HELP 증후군. 의사가 소리쳤어요.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민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생존 확률 50%입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AB. 마이너스 혈액이 필요해요. 재고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민혁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AB- 혈액이 필요해요. 태양대학교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국에서 온 헌혈 새벽 2시 병원 앞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를 돕고 싶어요. 저도 AB-예요. 제 피를 쓰세요. 전국에서 혈액이 급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유진도 나타났어요. 저도 AB-예요. 제 피를 쓰세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 AB-네요.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니까요. 비록 남남이지만 한때는 자매였으니까. 수술 성공 새벽 6시 수술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산모와 쌍둥이 모두 무사합니다. 민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았어요? 혜원은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챕터 13 용서와 화해 2027년 7월 20일 병실 지우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쌍둥이 아기들이 자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들. 민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유진 언니가
헌혈했다면서요? 네. 당신을 살렸어요. 2027년 8월 1일, 유진과의 만남. 지우는 유진을 찾아갔어요. 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비웃으러? 아니에요. 감사하러 왔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지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100억이에요. 새로 시작하세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얼마나 괴롭혔는데. 우리는 한때 자매였잖아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지우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언니. 유진은 지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챕터 14. 3년 후 행복한 결말. 2030년 9월 15일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지우는 쌍둥이 지민 3세, 지안 3세를 데리고 무대에 올랐어요. 혜원, 민혁, 그리고 강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유진은 지우가 준 돈으로 희망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고용해 정직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9년간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고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유진 언니 사랑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030년 9월 15일 밤 지우의 일기. 지우는 침실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태양그룹 창립 50주년이었다. 나는 고아였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다. 엄마, 남편, 아이들, 그리고 언니. 출생의 비밀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해줬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마이너스 한지우.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쌍둥이 지민이와 지안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지우를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지우. 나도 사랑해요, 여보.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요. 에펄로그 5년 후 2035년 한지우 재단 COP와 EREGEN ERAT ELIK EDIS LRK EANTHROPRC 클로드 4.5 산입계속. 에펄로그 5년 후 2035년 한지우 희망재단 설립. 지우는 한지우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고아원 출신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창업지원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은 매년 1000명의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마이너스 한지우 희망재단. 유진의 새로운 삶. 유진은 희망 베이커리를 전국 30개 지점으로 확장했어요. 모든 지점에서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재벌딸이었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유진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지우에게 저지른 일들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저를 용서해줬어요. 그 용서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재벌딸이 아니라 강유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2035년 6월 유진의 재혼. 유진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김태준 38세과 재혼했습니다. 태준은 고아원 출신으로 유진의 베이커리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진 씨가 전 재벌 딸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유진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태준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베이커리 직원들과 고아원 아이들만 초대했습니다. 지우와 혜원도 참석했어요. 언니, 축하해요. 지우가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너 덕분에 나도 행복을 찾았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203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태양그룹 본관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혜원 72세, 지우 39세, 민혁 44세, 쌍둥이 지민지안 8세, 유진 39세, 태준 38세.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건배. 유리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혜원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네, 엄마. 네, 할머니.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어요. 2035년 12월 31일, 지우의 마지막 일기. 지우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일기를 썼습니다. 2035년 12월 31일,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다. 재단은 1000명의 청년을 지원했고, 유진 언니는 행복한 결혼을 했다. 지민이와 지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민혁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준다. 10년 전, 나는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백화점에서 샴페인을 뒤집어 쓰고 뺨을 맞으며 울었다. 하지만 그 굴욕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얻게 했고, 용서의 힘을 배우게 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나는 고아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다. 한지우. 2036년에도 행복하게 살겠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이너스 한지우. 지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쾅, 쾅, 쾅. 민혁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 당신도요, 여보. 지민이와 지안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불꽃놀이 봐요. 우와, 예쁘다. 가족 4명은 창가에 서서 불꽃놀이를 바라봤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지우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신 10년 후 2045년 9월 15일, 태양그룹 60주년 기념식. 82세가 된 혜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오늘 저는 태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님 앞에 지우 49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제 딸 한지우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지우는 혜원에게서 회장 인장을 받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태어나 편의점 알바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그룹은 더 많은 고아들을 돕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객석에서 18세가 된 지민이와 지안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우리 엄마 최고. 유진 49세도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베이커리 체인 대표가 된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야,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지우가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2045년 9월 15일 밤, 혜원의 독백. 혜원은 저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혜원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1996년 1월 15일,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쌍둥이를 안고 있는 혜원의 모습이었습니다. 29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혼자서도 잘 자라줬구나. 고아원에서, 편의점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너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는 태양그룹의 회장이 되었지. 혜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우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출생의 비밀, 신분 역전, 복수와 용서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한지우는 고아로 태어나 온갖 굴욕을 당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행복을 찾습니다. 강유진은 재벌딸로 살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용서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돈과 권력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강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